가려움이 이 부위에 오면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가려운 곳이 있으신가요? 그게 단순한 피부 건조나 계절 변화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의사들은 말합니다. 피부는 몸 안의 거울이라고. 겉으로 가려운 게 아니라 몸속 장기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. 특히 간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몸에 쌓인 독소가 혈액을 타고 퍼집니다. 그 독소가 피부신경을 자극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가려움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건 가렵다고 해서 바로 간이 나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 부위가 유독 가렵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그 부위는 바로 팔 안쪽, 그리고 허리 위 등 쪽입니다. 이 부위가 자주 가렵다면 혈액 속 노폐물이 많거나 간에도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피부에 트러블이 없는데도 가려움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히 연고 바르기 아니라 혈액 검사, 간 수치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. 우리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.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죠. 이 영상에서는 단순 가려움이 아니라 간이 보내는 SOS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.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밤마다 더 심해지는 가려움입니다.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가려워진다? 이건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닙니다. 간이 필요할수록 밤의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. 왜냐하면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해독 작용을 가장 활발히 하기 때문이에요. 그때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면 피부 신경이 자극돼 가려움이 집중적으로 느껴집니다. 만약 이때 팔 안쪽, 등 위쪽, 복부 주변이 가렵다면 간담도계의 정체나 염증 가능성도 있습니다. 또 하나, 시니어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은 샤워 후 더 심해지는 가려움이에요.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피지막이 사라지고 그 틈으로 독소가 더 자극을 줍니다. 이럴 땐 무조건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기본이에요.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간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생활 패턴입니다. 저녁 7시 이후 기름진 음식 피하기, 술 당분 제한, 충분한 수면 밤 11시 전 취침. 이 3가지만 지켜도 가려움의 빈도가 2주 내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지금 가려움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제발 좀 쉬게 해줘라고 말하는 겁니다. 가려움에도 위치가 있다? 맞습니다. 우리 몸은 부위별로 다른 장기의 상태를 반영해요. 그냥 가려운 게 아니라 어디가 가려운지가 이미 몸속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. 예를 들어 팔 안쪽이 유난히 가렵다면 그건 간과 담낭의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. 팔 안쪽은 혈류가 느리게 흐르는 부위이기 때문에 혈액 속 독소가 쌓이기 쉬워요. 간이 해독을 제대로 못하면 그 찌꺼기들이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미세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. 특히 밤에 더 심하다면 간 피로 누적 신호로 봐야 합니다. 반대로 등 상단이 가렵다면 이는 신장과 혈압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신장은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바로 아래층에 쌓이게 됩니다. 그게 등의 묵직한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또 다리나 발목 주변의 가려움은 혈액순환 장애나 혈관 건강 악화의 초기 증상입니다. 장시간 앉아있거나 짠 음식 섭취가 많을 때 정맥혈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서 피부가 붓고 가려움이 동반됩니다. 이때 중요한 건 가려운 곳을 긁지 않는 것입니다. 가려움은 신경 자극으로 생기지만 긁을수록 염증세포가 터져서 독소가 다시 혈류로 퍼집니다. 즉, 긁는 순간 더 악화되는 구조예요. 만약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밤마다 심해진다면 간신장 기능 검사와 함께 혈중 빌리루빈 수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 우리 몸은 결코 그냥 아프거나 그냥 가렵지 않습니다. 그 가려움이 바로 내 몸의 언어라는 걸 잊지 마세요. 많은 사람들이 간이 나빠지면 단순히 피로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색과 채취 변화가 가려움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. 첫 번째 변화는 피부가 노르스름해지는 것. 이건 간이 담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혈액에 쌓이기 때문이에요. 이 물질이 피부에 침착되면 노란빛이 돌면서 가려움이 동반됩니다. 두 번째는 냄새 변화입니다.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 샤워했는데도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간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피부를 통해 가스 형태로 내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이걸 채취형 간피로라고 부릅니다. 세 번째는 피부의 질감 변화.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끈적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건 피부 미피지선에 독성 지방이 쌓인 신호예요.
단순 보습이 아니라 간 해독 식단이 필요합니다. 이럴 때는 다음 3가지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. 1. 하루 한 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로 대체하기. 2.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최소화. 산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30분 간격으로 천천히. 실제로 간피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습관을 2주 유지한 그룹은 가려움 완화율이 63%에 달했습니다. 결국 가려움은 간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이고 피부 생냄새 질감의 변화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.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약을 바르고 검사를 받아도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건 생활 습관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간은 약으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. 매일의 리듬, 식습관, 수면 패턴이 바로 간의 약이자 독이 됩니다. 첫 번째 루틴은 기상 30분 내물 1컵이에요. 하룻밤 동안 간은 해독작용을 하면서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. 그걸 배출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혈액이 탁해지죠.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바로 그 독소를 씻어내는 첫걸음입니다. 두 번째는 저녁 7시 이후 단백질 제한이에요. 단백질은 간이 분해해야 하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예요. 특히 늦은 저녁에 고기나 계란, 우유를 많이 먹으면 간이 쉬지도 못하고 밤새 독소를 처리하느라 지쳐버립니다. 그래서 새벽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밤 11시 이전 취침입니다. 간이 가장 활발히 회복되는 시간이 11시부터 새벽 2시예요. 그 시간에 자지 않으면 간세포의 재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. 수면이 부족한 날에 유독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웠던 경험 있으시죠? 그게 바로 간이 제 역할을 못한 신호예요. 이 3가지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약보다 더 빠른 효과가 옵니다. 간 수치가 안정되면서 피부 가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결국 가려움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생활 루틴이에요. 오늘 밤 늦은 야식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. 당신의 간이 가장 먼저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. 가려움엔 식초 목욕이 좋다. 간 해독엔 마늘즙이 최고다.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? 하지만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민간요법들이 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식초 목욕법. 피부 가려움 완화에 좋다는 말로 퍼졌지만 실제로는 피부의 보호막인 피지막을 녹여버립니다. 특히 노년층의 얇은 피부에는 자극이 강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가려움을 만듭니다. 두 번째, 마늘즙 해독요법. 마늘은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농축된 마늘즙을 공복에 마시면 간세포를 자극해 간 효소 수치를 높입니다. 즉, 해독이 아니라 과부하를 일으키는 거예요. 세 번째, 과도한 간 영양제 섭취. 비타민, 실리마린, 밀크시슬 등 좋다고 무조건 챙겨 먹는 분들 많죠. 하지만 간은 약보다 휴식을 더 원합니다. 여러 보충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면 간이 분해해야 할 물질이 늘어나면서 결국 간피로가 심해집니다. 의사들이 강조하는 건 단 하나, 보충제보다 수면과 수분이 간의 해독제라는 점입니다. 약은 보조일 뿐 간을 쉬게 만드는 습관이 진짜 치료입니다. 만약 요즘 들어 가려움, 소화불량, 잦은 피로가 함께 온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가려움이 서서히 줄어든다면 그건 단순히 피부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. 간이 다시 숨 쉴 시간을 얻었다는 뜻이에요. 의사들은 말합니다. 간은 침묵의 장기지만 회복도 빠르다. 단 2주만이라도 제대로 쉬게 해주면 간세포의 재생이 시작되고 피부 가려움도 놀랍게 줄어듭니다. 먼저 아침 루틴을 점검해보세요. 자고 일어나자마자 손끝이 찌릿하거나 눈아래가 붓는다면 간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. 이럴 땐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셔보세요. 이건 간 해독을 돕는 천연, 알칼리성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. 점심엔 섬유질이 많은 채소 단백질 반쪽, 저녁엔 기름기 없는 미음이나 두부반모로 마무리하면 충분합니다. 하루 3끼를 모두 건강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. 단 저녁 한 끼라도 간이 쉬게 해주는 식단이면 돼요. 그리고 잠들기 전 핸드폰 대신 조용히 5분간 복부를 감싸보세요.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간의 혈류를 돕습니다. 이건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간이 다시 숨을 쉬는 시간이에요. 가려움이 줄어드는 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자 그동안 당신이 스스로를 잘 돌봤다는 증거입니다. 지금 그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간은 이미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. 가려움이 계속될 때 도대체 언제 병원을 가야 할지 헷갈리죠.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. 첫째,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될 때, 피부 이상이 없는데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간 기능 이상이나 담즙 정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. 특히 밤에 심해지거나 팔 안쪽 등 복부에 집중된다면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.
둘째, 피부색이 변할 때 노랗게 변하거나 어두운 회색빛이 돌면 간에서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예요. 이럴 때는 간 수치 AST, ALT와 빌리루빈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셋째, 피로와 가려움이 함께 올 때 피로는 간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. 가려움이 여기에 동반되면 이미 간세포의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. 간은 고장나도 아프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더 위험하죠. 가려움은 통증보다 먼저 오는 경고음이에요.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나중에는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.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알아채고 관리한다면 간은 다시 회복합니다. 의사들도 이렇게 말하죠. 간은 한번 망가져도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다.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이미 몸의 신호를 들었다는 뜻입니다. 가려움을 불편함으로 넘기지 마세요. 그건 몸이 당신에게 보낸 가장 진심 어린 구조 요청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신호를 알아차린 당신이 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.